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발표가 된 후일 것입니다. 아마도 4조 원 남짓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업계에서는 3분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좋아진다 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적자폭이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게 되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023년 초부터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안겨왔어요. 2023년 초에는 2023년 초반에는 좋지 않아. 그건 확실해.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드시 턴어라운드가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게다가 시의적절하게 챗GPT가 터져주면서 이러한 시장의 예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죠. 오히려 더 빨리 회복 시기를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5월에서 6월에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언론사들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록적인 적자의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와 2분기 연속 4조 원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SK하이닉스는 1분기 3조 4천억의 적자 이후 HBM3가 터지면서 2조 8,800억 원의 적자를 2분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2분기 내내 적자 탈출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매우 애석하게도 이러한 적자 기조가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 이외에도 여러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만의 실적을 계산하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액 67조에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약 1조에서 2조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반면 반도체 부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3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약 4조 원 남짓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이닉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3분기 SK하이닉스는 약 2조 원 초반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D램 부분은 HBM3의 선전과 더불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처럼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고 보면은 2조 원 초반대에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삼성도 하이닉스도 당분간 적자의 늪을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2023년도에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메모리 여팡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두 기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제5차 중동전이 일어나네 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의 시기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HBM이 수익성이 높고 현재 수요가 넘치지만 공급이 딸려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로 수익을 내는 제품군은 어디일까요? 서버, 모바일, PC 등 이 B2C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거래는 B2B 형태로 일어나지만 결국에 최종 소비자는 커스터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T 소비재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도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이 HBM이 삼성전자 D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내년에는 HBM의 수익 비중이 18%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불투명한 게 뭐냐면 지금 HBM3를 생산하기 위한 증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연도는 2024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비중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곧 소비재 시장 중심의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체 수익 비중이 그리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인 것이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수입원이 소비자향이라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은 IT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소비자향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그 시기가 2024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자사의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HBM 관련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즉,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생성형 AI 열풍의 덕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보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80%의 매출은 소비자향 제품 아니면 서버 쪽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SK 같은 경우에는 2대8 정도로 HBM 대 소비자향 D램의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대94 정도로 HBM 대 소비자향 D램의 매출 비중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IT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실적 개선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은 스마트폰 제조 역사상 최악의 해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의 현황이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2017년 최정점에 이른 이후에 점차 줄어들면서 정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팬데믹으로 발전한 2020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반등에 성공을 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엔데믹이 선언되고 각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경제 한파로 인해서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022년도보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10년 내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모바일 LPDDR D램이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텃밭과도 같은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시장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번 PC 시장을 볼까요?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서 조사한 2023년 2분기 PC 출하량 추이를 보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6% 하락한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노버, HP 등 주요 윈도우 계열 PC 제조사들 그리고 애플 이 모두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출하량이 마이너스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이들 회사에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디바이스 출하량은 줄어드는데 메모리 기업의 메모리 재고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꺼낸 카드가 바로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아직도 재고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자극을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죠. 어찌됐든 결국 HBM이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 어느 기업에서도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요 수익원인 모바일과 PC 시장 그리고 서버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면서 두 기업의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세대 먹거리인 HBM3 양산에 애를 먹고 있죠. 엔비디아에게 최근 HBM3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10몇 % 쫙 흐직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곤두박질을 쳤죠. 지금 거의 6만전자로 다시 떨어지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에 HBM3 계약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삼성이 HBM3를 하반기 내로 반드시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둔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HBM3의 양산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게 꾸준히 HBM3를 공급하고 있죠. 당분간 엔비디아양 HBM3 물량은 온전히 SK하이닉스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AMD에 HBM3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AMD AI 가속기가 시장에서 정말로 미미한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물량에서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양산에서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산의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HBM3가 납품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양산 수율을 잡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HBM3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반등의 물꼬가 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동이 일반 소비재 DDR5 시장까지 낙수 효과로 내려갈 것인가의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그런 엄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계속되리라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고난의 역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IT 경기가 냉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전망을 현실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과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어두운 적자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망으로는 끝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의 동향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한국 전체 수출 실적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반도체 경기가 계속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회복의 사이클로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반증이겠죠. HBM이 메모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부디 이 좋은 분위기가 소비재 시장까지 이어져서 빠른 메모리 업황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